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되시는 분들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물가가 덜 천천히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미증시 혼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정부와 철강 업계가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CPI, 이제 좀 우리 시장도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고 미증시도 잘 소화해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다지 잘 안 잡혔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줘야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네.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거의 뭐 수학 공식 같은 네. 그런 이제 뭐 불문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그 순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좀 잘 잡히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어느 정도 경기가 이 금리를 올리면서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상당히 잘 방어해주고 있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체가 그다지 많이 오지 않고 랜딩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내려와가지고 네.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착륙이니까 충격 별로 없이 이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 네. 경착륙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확 꺾였다가 간다 이건데 네. 아예 이제 닿지도 않고 닿는 척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헷갈리고 궁금한 게 네. 이제 어제는 CPI가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좀 침체되었다면 그렇죠. 오늘은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또 잘 나와서 네. 시장이 아직도 견조하다, 경기가 튼튼하다 이런 반응에 침체 없겠는데 이러면 상승세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같은 결과인데 이게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와 경기 지표라는 것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높게 나오는 거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일반적으로 뭐 다른 요건이라든지 다른 기대감으로 뭐 증시가 올라가는 거지 그 자체만 놓고 봐서는 결코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물가가 많이 높다라는 거는 더더욱 그렇고요.
물가가 높아도 되는 허용치는 네. 말 그대로 그만큼 성장을 했었을 때 그게 허용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미국이 뭐 지금 6%씩 연 성장을 하느냐? 아니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미국 같은 저런 이제 세계 1등 국가가 6%씩 성장하면 인류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장 내일 우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성장하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현 가능하기가 어려운 과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는 물가는 좋지 않다. 당연히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경기는 견조하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거든요. 미국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는 견조하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이제 고금리 계속해서 물가 더 올릴 거야. 아니 물가가 아니죠. 금리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국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뭐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뭐 어렵다 지금 파산이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두 국가가 지금 파산했다고 하면 뭐 그냥 특정 국가를 얘기하겠는데 네. 아유 뭐 자고 일어나면 다 한 국가씩 파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IMF 때도 왜 그랬냐 97년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부터 도미노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지막에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이 괜찮다고 그 밑에 국가들이 괜찮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겁도 많이 먹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살리느냐 여부는 또 미국의 눈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요. 경기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가 안 잡히면 결국 지금 터질 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물가가 안 잡혔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증시가 오른다? 그냥 폭탄을 뒤로 보류시킨 거예요. 결국 뒤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 안 터져도. 근데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노랜딩을 한다라는 거에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노랜딩을 하고 이렇게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다시 경기가 살아나서 이제 뭐 먹고 살기 좋아질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물가가 정말 초인플레이션 단계로 가거나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또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6%대까지 미국이 낮췄는데 이게 다시 눌림목 주고 고점 뚫고 날아간다? 인플레이션이 막 10%, 15% 가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침체를 불러올 거야? 어마무시한 폭탄이 터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시 하락을 많이 예견하지 않았는데 이젠 대부분이 증시 하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주류가 되어버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증시 하락을 예측하는 게. 그럼 그냥 이대로 순순히 증시가 하락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네. 노랜딩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대로 증시 다시 밀어 올려버리는 거 아니야? 폭탄을 더 키워가지고 뒤로 밀어서 더 크게 밀어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뒤에 터질 폭탄이 훨씬 더 크게 터지게 되는 거겠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보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폭탄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겁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노랜딩이 좋은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뒤에 가서는 더 크게 터지는 거죠. 차라리 지금 터뜨리고 가면 네. 뭐 이제 뒤에는 계속 쭉쭉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을래? 나중에 좀 더 세게 맞을래? 그냥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맞으면 좀 먼저 맞으면 좀 약하게 맞는 거고 뒤에 맞으면 좀 더 세게 맞아야 돼. 어떻게 할래? 지금 한번 좀 더 상승장 한 번 더 맛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맞을래? 이게 선택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쵸. 시장이 선택하는 거고 네. 군중 심리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군중 심리가 어떤 걸 선택할지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네.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그냥 무너지게 되면 매를 여기서 맞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정말 노랜딩으로서 이제 호황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면 네. 매를 이제 뒤에 맞게 되는 거죠. 만약 거기서 정말 경제 성장이 뭐 물가 수준만큼 뭐 7%, 8%, 9% 나오면 네, 괜찮습니다. 그쵸.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가랑 비교했을 때 이게 괴리가 벌어지면 결국 뒤에 터질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혼란스러운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해석해야 돼, 나쁘게 해석해야 돼, 아주 해석도 분분해요. 근데 물가는 낮은 게 좋은 거고요. 경기는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면서 증시가, 심리가, 군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관망하실 필요성은 있겠다. 지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나서 액션이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너무 좀 배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한 기업이라면 일단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매를 고려하고 있거나 진짜 강력한 베팅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금 뒤로 미루시라는 겁니다. 결정을. 네. 여기까지만 제가 첫 번째 이슈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투자를 해봐도 될 만한 좋은 산업이 있느냐? 또 있어요. 네. 이 경기 침체가 와도 매력적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가 존재합니다. 네. 지금 투자해야 돼요. 솔직히 더 늦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때 가서 경기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안 올라가고 진짜 그러면은 큰일 나는데 왜 찍으라는 거냐. 네. 근데 지금 일단 투자를 하고 제가 말했죠. 추가 매수나 이제 더 공격적인 투자는 뒤로 보류하셔도 되지만 일단 투자는 시작해야 될 섹터를 가져왔다. 그게 두 번째 썰전 주제일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썰전 주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증시가 좋다. 전문가님께서는 폭탄이 뒤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물가가 정말 더 올라갈 위험이 있고 노랜딩으로 나중에 폭탄이 터질지 지금 조정받을지 매를 먼저 받을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보고 시장은 그때까지 좀 더 관망하면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정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 이슈가 또 철강이니까 당연히 네, 철강이겠죠. 네, 당연히 철강이겠죠. 네, 철강주가 어제도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일단 철강하면은 우리가 경기가 이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를 사람들이 기피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렇죠. 되는 게 공식이고 네. 원래 그게 룰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증시가 안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쵸. 되게 그러하니까. 네, 유동성이 막히니까. 그렇죠. 경기 민감주라는 게 뭘까요?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주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경기가 좋으면 더 좋게 과하게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더 과하게 우리 흔히 요새 이제 그 네. 신세대 용어로 억가라 그러죠. 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깐다고. 네. 억지로 까임을 받습니다. 네, 신세대가 아니어서 몰랐네요. 그런가요? 네. 저도 뭐 신세대 용어 모르는데 이렇게 네. 좀 이것만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쭉 더 과하게 빠져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디어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더 과하게 떨어질 텐데 지금 철강주, 경기 민감주인데 이거를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뒤에서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 해도 나중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그럼 진짜 노랜딩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침체가 지금 나올 것이냐 여부인데 네. 저도 몰라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네, 알아요? 그쵸.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근데 다 고려한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철강이라는 거고 경기 침체가 진짜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아니 먼저 회복부터 해볼게요. 죄송해요. 네. 첫 번째 회복부터. 노랜딩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경기가 진짜 그냥 침체 없이 그대로 이제 네. 착지하는 척하면서 다시 경기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네.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경기 침체할 거라는 거는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하반기부터. 그럼요. 나온 작년부터 이야기죠.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작년 한 초중순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를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렇죠. 뭐 전부 반영했다라고는 제가 뭐 그런 거는 전 신이 아니니까 전부 네. 반영했는지 가봐야 하는 거고 네. 전부 반영했는지 덜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영을 하기는 했다. 그렇죠. 네. 반영을 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네.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철강주 제가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개 보여드려도 되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KG 스틸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KG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주다 보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아주 순환의 사이클을 제대로 타줍니다. 21년도 올랐다가 무너지고 22년도 올랐다가 무너지고 이게 KG 스틸만 그러냐? 동국제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국제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네, 재작년에 한번 신나게 올라갔다가 작년에 한번 튀어주지도 못했어요. 동국제강은 더 서럽습니다. KG 스틸보다 쭉 미끄러졌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세아제강도 한번 볼까요? 네, 세아제강은 작년에 그래도 한번 신을 내줬습니다. 근데 세아제강은 2020년, 21년, 2022년까지 쭉 3년 동안 올라갔어요. 네, 우상향 그렸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철강주 다른 종목이랑 또 달라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에너지용 강관을 이제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패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재편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수요가 계속 있어 왔어요. 에너지 문제랑도 연결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특수하게 이 기업은 좀 작년까지 쭉 우상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조정이 나왔죠. 네. 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체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고 금리 올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철강주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우량주도 하나 볼까요?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이 대표적인 철강주가 쭉 한번 올라갔다가 그대로 한 2년 가까이 그냥 쭉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뭐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네. 반영이 된 거예요. 침체라는 그 이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기가 침체되면 가만히 놔둘까라는 게 문제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그냥 침체되게 놔둘까요? 안 되죠. 이제 아 막- 그래 야 네. 침체돼. 어. 너희 그동안 신났었잖아. 그냥 이번에 한번 좀 고통 좀 받자. 우리 그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 쉬자. 고통 좀 받자 한번. 쉬자도 아니고 고통 받자 우리. 네. 이렇게 하는 정치인 보셨나요? 안 하죠. 네,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신나셨으니까 네. 이제 고통 좀 받읍시다. 안 이러는 그러죠. 정치인 보신 적 있나요? 인프라 사업을 계속 네. 뭘 짓고 저는 새롭게 하죠. 태어난 이후로 그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가를 잡는 것도 왜 잡으려고 노력하냐면 나중에 경기가 크게 무너질까 봐 미리 그냥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경기가 불안해질까 봐 그거를 이제 하는 조치를 방안. 네. 선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가 잘 되게끔 안 좋아질 것 같다면 조치를 취해요. 그럼 그 조치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는 데는. 네. 그러니까 눈 가리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이 있고 네. 실제로 좀 이제 그거를 부양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눈 가리고 아웅이 뭐냐? 바로 이제 금융 정책입니다. 어. 돈 찍어내고 금리 낮추고 신용 창출하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잘 살아진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막 찍어내니까 많이 쓰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활이 달라지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조금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좀 현금의 유동성이 네, 풀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냥 좀 좋아 보이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돈을 이제 피가 도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피처럼 잘 도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경기가 실제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푼 거였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났느냐? 아니죠. 그건 우리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확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많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눈속임에 가까운 거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졌냐? 부자들, 자산가들만 더 배불러졌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중산층은 더 가난해졌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네. 통화 정책 말고 네. 재정 정책이 등장합니다. 어. 재정 정책으로 이제 좀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쓸 수가 있냐면 세금을 덜 걷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네. 뭐 은행, 통신, 공공재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침체를 막기 위해서 네,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네. 근데 동결하는 거지 낮춰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낮출 네.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 없죠. 정부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어때요? 에너지 가격, 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좀 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르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서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는 단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걸 줄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부동산 규제도 많이 풀잖아요. 뭐 소득세 면제, 뭐 취득세 면제 이런 것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경기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인프라 정책입니다. 근데 이 인프라 정책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금 패권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과 미국이. 네. 그러면서 세 판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생산 기지를 하고 미국이 이제 뭐 이런 제작 이런 거를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연결고를 다 끊어버렸죠. 이제 지구촌 안에 탈세계화야. 그래서 우리끼리 할 거고 이제 니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알아서 할 거야. 칩보 동맹, 대만, 일본, 한국, 미국. 그래서 이쪽끼리 우리끼리 할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구촌 시대에 해놨었던 그 인프라를 다시 다 재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눈치 보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뭐 하기가 애매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 판짜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는데 그럼 그걸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해야죠. 네.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 뭐 인도에서 하든 베트남에서 하든 네,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새롭게 공장 짓고 새롭게 도로 깔고 새롭게 철도 깔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거기다가 이제 공장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인프라 사업이. 그렇죠. 맨 땅에다가 거기다 그냥 공장 이제 들어가지고 여기다 옮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새로 다시 지어야 돼요. 네. 이런 게 다 뭘까요? 인프라예요. 도로 깔고 이런 게 네. 철도, 네. 철강, 건설, 시멘트 이런 것도 건설 기계. 이런 니즈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뭘 해야 될까요? 인프라 구축. 그렇죠. 알아서 잘 경제 부양. 살아남아야죠. 네. 중국에 있었던 기업들이 뭐 공장 다 철수하고 그냥 막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서라도 중국 스스로라도 뭐 거기서 공장 짓고 뭐 이렇게 똥까똥까 하면서 이렇게 네. 개발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체적으로도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철강 수요가 올라가면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철강 업계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한 단면만 본 거예요. 네. 이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한국, 대만 그냥 지구촌 전체가 인프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탈세계화로 벌어진 거예요. 네. 중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는 거예요. 인프라 문제는.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강주나 뭐 이런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철강주가 폭등하는 걸 눈뜨고 쳐다봐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진짜 경기 침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살릴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정책을 꺼내들 것이다. 네. 왜냐?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경기 살릴 게. 딴 게 없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 탈세계화로 말씀드렸죠? 연결고리 다 끊어졌습니다. 연결고리 다 끊어지면 새로운 데서 이제 뭐 치포 동맹이니 뭐니 해서 미국이랑 잘 해가지고 그럼 돈 벌면 되지 않냐? 그게 즉각적으로 되나요? 그렇죠. 네, 그냥 내일부터 그럼 그렇게 하면은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면 되나요? 새롭게 지어야죠. 그거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 어디서 벌어야 돼요? 인프라로 해야죠. 이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는 첫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세 판 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경기 민감주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철강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정말 어떻게든 이 리오프닝을 통해서 살아나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철강 수요가 더 올라가겠죠. 이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서 철강 업계가 마진이 잘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작년, 재작년 막 이럴 때는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갈 때니까 네. 철강 가격은 그냥 원래 여기에 있는데 네. 이제 막 철강석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공급 쇼티지도 실제로 있었고 탈세계하고 코로나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철강 가격은 여기니까 철강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기업 마진이 안 남죠. 안 남아요. 지금 뭐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하고. 네. 그러니까 철강 업체에 투자한다 그러면 다 단타장이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런 시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업은 뭘 절대 안 하는지 아십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기업은 뭘 절대 하지 않냐면요, 여러분들. 네.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전가를 하겠죠. 그렇죠. 전가시킵니다. 네. 우리는 이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 철강 가격 올릴게. 안 그러면 우리 파산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파산하는 기업도 있어요. 안 올려서요?
왜냐면 이게 수요가 없으면.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분식집에서 물가 올랐다고 라면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면 사 먹어줘야 되나요, 우리가? 비싸면 못 먹죠. 네,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수요도 받쳐줘야 그거 올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렇죠. 탈세계화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요. 네.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리오프닝도 뭐예요? 공급 쇼티지가 아니라 수요 인플레이션으로 철강석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철강 가격을 이번에 올린다 그래요? 안 올린다 그래요? 올린다고. 그렇죠. 지금 시멘트 업계들도 다 시멘트 단가 올리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다. 네. 그럼 참다 올린 이 철강 가격. 그럼 철강석 가격이 다시 낮아지면 철강 가격을 다시 낮출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 올라간 라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한 번 올라간 짜장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간 철강 가격, 시멘트 가격은 다시 떨어지기 매우 어렵고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걸 기대하는 건 라면 가격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철강주. 수요로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걸 가격도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철강석 가격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뭐 그냥 앉아서 돈 노다지로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그러면 망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당장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아갔을 때 재무적으로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철강 기업을 투자해야 돼요. 또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당연히 했죠. 그리고 제가 철강에 대한 중요한 리포트도 제가 오늘 파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 파일 전부 다 무료로 다 배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을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오셔야겠네요. 오시면 제가 바로 그냥 무료로 파일 바로 그냥 업로드 해버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뭐 그냥 통 크게 무료로 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왔다 그냥 파일만 받고 나가세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정이 없죠. 정 소통을 없어도 하셔야죠. 돼요. 네. 저도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기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남아가지고 그 철강에 대한 브리핑이랑 철강에 대한 그런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럼 남아 계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여러분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못 줄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나가셔도 된다. 네. 철강에 관한 리포트는 제가 파일로 해가지고 노란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앵커님 통해서 입장을 도움받아서 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 관련 내용 정말 저도 이해 잘 된 정도로 아주 재밌게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살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카드로 인프라 사업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중국, 미국 패권 대립으로 탈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새롭게 기존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과 함께 경제 재개가 발생할 경우 이런 인프라 사업 역시 동반돼서 시작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수요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철강제 가격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오시면 이런 철강 관련해서 파일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또 9시부터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공개 방송에서 이제 또 철강업이랑 그래서 네. 어떤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5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재물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 경기 민감주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말 그대로 진짜 망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설사들도 지금 망하는 건설사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살아남는 생존 기업들, 네. 흔히 말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 망한 업체들의 수혜까지 그 일감까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는. 다 독차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때 생존한 기업이 나중에 더 크게 수혜를 가져가면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위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이미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더 잘 벌 걸로 기대되고 그리고 지금 돈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 네. 이런 기업도 심지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이런 기업, 심지어 차트도 줘. 너무 길어진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제가 이제 선정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중에 딱 하나 어떤 종목 그래서 사야 됩니까?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던 철강주 중에서 눈여겨볼 살아남을 탄탄한 수익 낼 수 있는 5개 기업 중에서 이 재무제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 단타장인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새롭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12월 29일에 매수했던 GKL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익률 11%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1.4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GKL 이제 좀 흐름이 올라가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많이 올랐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많이 네. 올랐어도 지금 12%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워낙에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쭉 우상향 보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드렸는데 지난달에 드리고 나서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워낙에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네.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20선 지지받으면서 또 오늘도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기보다는 20선 지지라인 이탈하게 되면 반매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 요 빨간색 선 위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위로 이제 한번 슈팅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서서히 이제 또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흔들었다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좀 매도를 좀 할 준비는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계속 우상향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한 번 정도 흔들었다 갈 때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기껏 기다려가지고 뭐 12%까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한 번에 그거 반납하면은 사람 심리가 또 이게 냉철함을 유지해야지 하다가도 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20선 이탈하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잔량으로 이제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GKL에 대해서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20선 지지선 이탈하면 절반가량 매도해 보고요. 잔량으로 종가 기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조정 후에 갈 수 있어서 좀 서서히 매도해 보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매수했던 효성 TNC.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5% 급등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은 수익률 25% 많이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 네, 효성 TNC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효성 TNC는 일단 뭐 그 스판덱스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성 TNC는 한번 고점 찍고 눌림목 이후 또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만약 이탈했으면 좀 매도하면서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탈을 안 하다 보니까 지지받고 또 다시 올라가니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매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가져가셔서 고점 돌파하는지 보시고 일봉상 20선 이탈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익절하고 남은 절반으로 이제 추가 급등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시라 조언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20선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잘 들고 가셔서 추가 급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 고점 돌파하고 좀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만 21선 이탈을 하면 절반가량 매도하고 남은 물량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해보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 13일에 매수했던 철강 관련주 휴스틸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부터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수익률 33%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요. 휴스틸은 또 어떻게 좋게 보시죠? 아유, 그렇죠. 철강 워낙에 좋게 또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휴스틸을 드렸을 때가 1월 중순인데 네. 제가 드리자마자 그림처럼 주가가 빠졌어요. 야, 정말 마법이죠? 단타장인이 사라고 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더 살 기회를 준 그렇죠. 거죠.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사고 올라가면 빨리 가서 좋은 거고 네. 내가 사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렇죠.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네. 어쩜 이렇게 신은 올라올 때도 떨어질 때도 내 편일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단타장인이 얘기하고 이제 떨어지니까 아유 저 뭐 단타장인 뭐 잘 하지도 못하고 경기 침체인데 무슨 철강이야.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그 상남자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요 상승을 누릴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에너지용 관광이 올라갈 것이다. 에너지 문제가 있고 철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휴스틸은 에너지용 강관 안에 구멍 뚫린 이 철봉 그 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강관이거든요. 이 안으로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세판짜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스틸도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 차트로 보게 되면 이제 일목 기준선 위로도 이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동반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휴스틸 자체가 주가가 이제 한 번 튈 때 강하게 튀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또 강하게 튀고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가고 있는 기업을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선 보이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거든요. 오늘 여기 종가상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반매도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서 추가 급등 노려보시라. 네. 이전에도 한번 이때 여기까지 이제 휴스틸이 한번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추가 급등이 또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뭐 또 눌림 줬다 세 번 이랬기 때문에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도 이탈 안 했는데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탈하면은 1차적으로 좀 쉬었다 가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홀딩 하셔가지고 요 상한선, 빨간색 선 이탈하게 되면 그때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봉상 20선 이탈 안 하면 가져가다가 20선 이탈하면 그때 이제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강관, 철강주 전망 좋다 말씀해 주신 만큼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고요.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 아직 매도할 필요 없다. 상한선도 이탈하지 않은 만큼 추가 시세 더 나올 것으로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23일에 매수했던 하이로코리아. 지난주 목요일 방송 이후에 또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오다가 네. 이제 어제 오늘 살짝 조정 받았는데 네, 그렇죠.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사고 얼마 있다 바로 이제 또 움직임이 네. 나와준 좀 고마운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이 쭉 이제 어느 정도 나와준 모습인데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혼자 두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세적으로 쭉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되시면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자리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요새 또 이제 조선업이 괜찮게 또 각광받고 있죠. 심지어 이제 조선업이 좀 안 좋아도 조선업은 이제 좋겠죠. 조선업이 안 좋을 수 없는데 네. 그 이제 해당 조선사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업은 좋아져도.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지금 환경 규제를 계속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이런 피팅 3사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지금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오히려 눌림 줄 때 신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크게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진입을 못하신 분들은 눌림 나올 때 재반등 나오면은 그때 한번 진입하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르코리아 조정 후 반등 나올 때 추가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말해주셨고요. 조선업종 전망 좋은 만큼 보유자분들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남겨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27일에 매수했던 철강 관련주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매수가 16만 200원이고요. 오늘 좀 조정받았고 15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세아제강 지주 철강주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세아제강 지주는 아까 세아제강에서도 봤듯이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간 철강주예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세아제강은 비교도 안 돼요. 네. 세아제강 올라간 거 보면 세아제강 지주가 보기엔 귀엽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세아제강 올라갔을 때 뭐 기껏해야 뭐 한 2배 갔나 싶으면 이 기업은 뭐 한 400% 갔습니다. 400%면은 이게 지금 최저점 대비해서도 아니고 적당히 올라온 자리에서 400%니까 뭐 한 400%면 5배 간 거죠? 네. 한 5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아그룹이 철강업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기업이고 세아제강도 이제 그런 강관 사업을 하는 기업이니만큼 세아제강 지주가 또 갈 때는 더 가더라고요. 훨씬 더 이제 탄력 있게 가기 때문에 지금 추세 주봉상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4만 원 가격대 지지 라인을 보여주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요 이제 부근에서 찰랑찰랑 움직이면은 조금씩 담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슈팅을 보여주면서 이제 20만 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겠다. 현재 별로 그렇게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 안 했다면은 한번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아 차트가 너무 부담돼요 전문가님. 그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하시면 네. 오늘 차트적으로도 아주 쌈박하고 저점에서 딱 들어올리는 그 종목 준비했으니까 공개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 들어봤습니다. 크게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세아그룹 철강계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도 더 전망 좋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봉상 차트에서 14만 원 지지 받으며 움직이며 추가 시세 20만 원 선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좀 계속해서 방송 중에 알려주셔서 네. 대충은 짐작이 가고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이런 철강 업종 중에서 차트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종목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살짝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진 않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KG 스틸도 이제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정말 괜찮은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이 국제적인 분위기라든지 증시 분위기가 어떻죠? 굉장히 좀 불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여기다 내가 뭐 단타장인이 좋다고 하니까 휴스틸 갔으니까 저것도 가겠지 하면서 화끈하게 담아야 될까?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담아나가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도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걸 무엇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항상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왜랑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투자하는데 왜 여기에 투자해야 돼? 어떻게 그럼 투자해야 돼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왜 투자해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네. 좀 부족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건 이제 큰 틀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볼 만한 것들은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증시 갑자기 수직 낙하해버리면 어떡해요. 경기 막 침체 엄청 해버리고 난리 난다고 막 나라 망한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항상 나라 망한다고 하면 망하던가요? 안 되죠, 왕하면. 네, 그럼 안 되죠. 그럼 주식하면 네. 안 되죠. 네, 저는 일단 이 망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투자에 적합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네. 항상 인류는 발전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고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더 그 위로 성장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기본 마인드 세팅이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내일 아무리 떨어져도 결국 이건 회복될 거야라는 마음가짐.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만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냐면 야, 내가 진짜 돈 잘 버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하면 사짜 같아요. 맞아요. 사기꾼 같아요. 그 방법 알면, 그렇죠. 네, 그거 알면 네가 돈 벌지 왜 그거 알려준다 그래? 단타장에 그 주식 알면 당신이 찍지 왜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답하실 됩니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좀 나쁜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나쁜데 뭔가 챙겨주는 것 같고 진짜 날 위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똑같아요. 실제로 야, 너 큰일 났어라고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근데 내가 진짜 괜찮은 거 아는데 알려줄게라고 하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믿어. 안 믿죠. 그럼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데? 네. 벌써 이상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네.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해야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날 위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위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말도 귀 기울여 듣긴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인지는 하되 항상 세팅은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렇죠. 부정적인 마인드를 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현금 꽁꽁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네. 이 그 긍정적인 마인드 없이 그냥 현금만 꽁꽁 부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망할 것 같아서 금덩이만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가는 피해갔을지 몰라도 네. 네, 생활 수준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힌트를 더 네,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종목은 바로 이제 철강주입니다. 네.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 업계에서 제가 이제 KG 스틸이 이슈도 있고 네. 이 쌍용차 이슈랑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바뀐 정말 좋은 게 KG 스틸. 그리고 정말 그룹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아그룹이 정말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량주라고 한다면은 뭐 포스코 쪽이나 현대제철인데 네. 이거는 내가 반도체 종목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나왔네요. 네, 무슨 종목일까요? 하면 이제 삼성전자 알려주는 것 같은 네. 거예요. 내가 철강주 알려줄게요 했는데 현대제철 포스코 알려드리면 아 뭐야 이렇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아그룹도 정말 좋게 보고 물론 우량주를 보면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종목은 이 철강 업계에서 또 잔뼈가 굵은 기업 중에 하나인 기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한번 쫙 수직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네. 수직 상승 벌써 얼마에서 얼마까지요? 코로나 팬데믹 때 2,780원까지 떨어졌다가 27,850원까지 무려 10배거,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빠졌죠? 고점 대비 저점은 몇 프로 이거 잘 보이지도 않네요. 네. 60%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한 반 토막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고점 대비 반 토막 떨어진 이 기업 다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실적을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시가총액이랑 비교해 보시면. 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랑 같이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하단에 이제 QR코드 나가고 있죠? 앵커님께서 알려주시겠지만 노란 톡에 제가 파일 올려드린다고 했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강주 리오프는 수혜받고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 들어봤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